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체포와 돈줄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야권을 겨눈 이 특검의 칼날도 매서울 뿐더러 민주당 내부에서 내란 특별법이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 체포동의안 족족 다 통과시켜주겠다라는 발언도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협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특검의 칼날부터 좀 살펴보실까요? 김건희 특검은 윤상현 의원, 김영선 의원, 김성교 의원,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출국 금지 및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란은 민주당 표 적폐청산 시즌2 논란인데요. 정진석 실장, 그리고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들까지 자, 이 줄 소환 리스트에 언급돼서 논란입니다. 정치권 관계자, 내란 종식을 내세워 야당을 초토화하는 적폐청산 시즌2 막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검들을 향해서 체포동의안 국회로 보내라, 다 통과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을 끝까지 옹호했던 이유가 사실은 맞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맞아요. 자기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예. 압수수색 이후에 증거들이 나오면 체포 혹은 구속영장 청구도 할 건데 현역 의원들은 그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 국회로 보내주시죠. 보내주시는 족족 동의해서 다시 되돌려주시니까 국민의힘은 예전에 다 서명까지 했어요. 자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족족 국민의힘 의원들 족족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참 말에는 품격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대표님께서 원내대표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족족 상대방 의원들 잡아드리겠다는데. 뭐 저게 그렇게 현실화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자업자득 측면이 있어요. 자업자득이 있다, 일단. 국민의힘. 예. 그러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그때 굉장히 세일즈를 스스로들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포기하지 말 걸 그랬어요. 예. 본인들이 다들 그거 갖고 한참 나는 포기하겠다, 저 이거 내려놓겠다 하고 그걸 압박하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보고 협력해라, 같이 하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것은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당신들이 그때 다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으니 오는 족족 다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일단 특검의 수사 내용을 보고 되게 그런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그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고 내용과 아까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실제로 그 인신구속의 필요성 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다 족족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은 아니겠죠? 근데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입니다. 가능성 높다. 예, 왜냐하면 저 40명, 50명 이렇게 오진 않겠죠. 네. 다만 현재로 봐서 꼭 필요한 사람들 한 10여 명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10여 명은 가능성이 예. 있어 보인다. 예.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자, 체포동의안을 포기한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란 특별법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박찬대 의원, 전당대회 당대표 유력 후보죠. 내란 옹호 정당 방치는 내란 종식에 역행한다라며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존금을 끊겠다, 돈줄까지 주겠다라는 법을 대표 발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얘기도 들어보시죠. 과거의 판례를 봤을 때 통합진보당이 내란 선동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돼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내란 외환 혐의들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의석수의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란 정당은 내란 정당이죠. 국민의힘은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원과 혜택은 없어진다고 봐야겠죠.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까? 어쨌든 내란 혐의는 저는 분명하다 보고요.
자, 국고보조금 다 끊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이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먼저 저는 아까 김용민 의원 인터뷰를 보면서 족족. 그 이야기는 사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자당 성향의 자기 성향의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말이 거칠어져요. 말이 거칠어진다.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들 때문에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저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먼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족족 발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란 특별법 관련해서는 저런 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있는 그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없애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의 일개 당원이 또는 민주당의 일개 당원이 어느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전혀 내란에 가담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정당 운영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좌제도 저런 연좌제가 없습니다. 위헌이에요, 저건. 그런데 그런 법을 낼 수 있다는 그 사고 자체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만약 저 논리 또 이 내란에 찬성한 사람을 처단하겠다는 논리대로라고 한다면은 네. 자, 그 당시 여론조사 보면은 35에서 40%는 탄핵에 반대한 여론이었습니다. 예.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35에서 40%는 내란죄에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탄핵에 반대한 것은 다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분위기 때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도 지금 탄핵은 아니지만은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정치적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내란죄로 엮어서 넣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그다음에 지금 뭐 자막도 나옵니다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건 추진되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박창대 의원이 현재 당대표 선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법을 대표 발의하고 거기에 동의해준 같이 발의해준 사람들이 박창대 의원의 대표 선거에 지지한 그런 분들로 알고 있어요. 예. 저 법의 발의를 발표한 것도 전주입니다. 지금 대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향한 그런 법안으로 보이지만은 어찌됐든 현재 민주당 분위기라면 하려고 하면 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법안을 하겠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 현재 국민의힘당을 초토화시킴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다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자, 절제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마음대로 쓰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아요. 전부 범죄자로 생각합니다. 그럼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다음에 전혀 자제하지 않습니다.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저는 민주당에 적어야말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반민주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강한 비판이에요. 자,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위 부의장이시잖아요. 정책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협치를 대통령께서 강조했는데 보조금 끊고 한 10여 명 족족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협치의 대상은 상식적인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하는 분들 중에서도 12.3 비상계엄 이후 줄곧 계속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네.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는 계속해서 협치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들은 체포 안 합니까? 그분들은 체포될 일이 없죠. 보조금 줍니까? 사실 그분들은 그래서 네. 전당대회 나오면서 오히려 특검에 우리 당이 뭐 협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네. 특검과 관련돼서 아무리 수사를 해봐야 본인들이 연관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없다.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고, 저는 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약간 그런 국민의힘에 여전히 뭐 속된 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분들,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성 차원의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것, 저는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후에 뭔가 다시 뭐 정권과 재체가 됐을 때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가 갑자기 사면해주자 이런 마음을 먹고 갑자기 사면해줘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이나 뭐 위헌정당 해산이나 이런 부분은 과거에 제가 그 위헌정당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도적으로 좀 모호성이 너무 높아요. 법률이라 하면 명확성이 매우 뚜렷해야 그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만약에 국고보조금 내란과 관련된 정당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제한한다고 해버리면 과연 그 비상계엄 때 그 국회 그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가서 투표를 했던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107분의 19는 괜찮나? 약간 그렇게 그 국고보조금을 줘도 되는 것인가? 이런 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당시에 그리고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그 11명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국회로 달려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내란에 동조한 정당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 해제 참여했던 정당으로 볼 것인가 이 판단은 저는 되게 애매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저는 여전히 그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나갔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성 차원의 발언 그 특별법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 제가 말씀드린 모호함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법률 검토나 논의를 통해서 아마 다듬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홍익표 대표님이나 우리 성춘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 내란 특별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네. 덧붙이면 차라리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법안 논의에 가면 좋겠어요. 아까 저 안영환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내란 가담자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내란 우두머리 정도로 한정한다든지 아니면 핵심 가담자 뭐 이런 정도 한정하고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내란 특별법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에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저것이 뭐 이게 소급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 헌법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입법 내에서는 소급 적용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까지 바로 연결지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그러니까 국가적 어떤 비극이나 또는 혼란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한다면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전당대회 용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들 주고 계신데 김관선 변호사님 문제는 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일 텐데 다 잡아들이고 국고보조금 원하면 뭐 끊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과연 이게 협치인가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한 달쯤 지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민주당 지지도 높아요. 경우 때는 국민의힘보다 2배 정도 높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거 취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힘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가 어떻죠? 쓰러지려고는 초가집이거든요. 이 초가집 그냥 살짝 건드리면 쓰러지는 건데 아니 여기에다가 로켓포 쓰고 핵잠수함 동원하고 핵미사일 쓰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 초가집에 핵미사일 쏘고 로켓포 쓰겠다고 하는 경우다.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완전 뭐 고사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힘은 이제 쓸 때 써야 하는데 지금 힘을 저장할 텐데 내버려 두도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에다가 이렇게 힘을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로켓포 쏘고 막 그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내란 특검은 소급표 관련해서 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소급표는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부칙에다 소급표라고 넣을 거예요. 부칙에 넣을 거다. 예. 네. 뭐 헌법 위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지금 특검 자체가 이제 3대 특검이 되는데 네. 이 3대 특검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타겟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은 국민의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 자체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로 특검법 통과시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제 공격을 퍼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 내란 특검만 보면 뭐 사면 못 오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내란 특검법이 이 시기가 아니고 다음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란 특검에 대통령이 사면을 못 오게 한다. 이거 헌법 개정 사항이에요. 어떻게 사면권이 헌법에 있는데 사면을 못 오게 합니까? 이건 헌법 위반이고요. 그다음 국가보조금을 못 주게 한다? 이것도 헌법 위반이죠. 헌법에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단 말이야. 이건 100% 헌법 위반인데 헌법 위반된 법률을 계속 만들겠다고 윽박 지르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쭉 보면 아마 영장까지 청구될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청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과 내란죄에 공범관계 있다면 영장이 청구되겠죠. 그렇지만 사전에 약간의 의견 교환을 했다랄지 아니면 이제 사후에 있어서 어떤 그걸 옹호했다 하더라도 예. 이건 내란죄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내란죄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아예 야당을 초토화시키겠다. 지금 국민의힘이 뭐 위헌정당 해선 심판까지 한다고 하고 국고보증을 끊는다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면은 헌법 위반인데 저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이상 받으면 저는 사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네. 그렇지만 그거와 법률적인 건 별개라는 거죠. 그건 헌법 위반이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저 법이 다 통과가 되고 저대로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하나 남는 거잖아요. 개혁신당, 개혁신당. 개혁신당 있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국당, 개혁신당 있고 조국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뭐 개혁신당 3명인가요? 빼고 나면 다 뭐 그 밥이 그 나물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일당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일당인 나라는 좋은 점이 좀 있죠. 왜냐하면 경제 발전을 시킨다랄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반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을 밀어붙인 데는 아주 장점이 있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거기서도 네. 장점이 있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민주국가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참 과유불급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힘 있을 때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란특별법 같은 경우는 거듭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헌의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헌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저런 법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지자들을 겨냥한 그런 법으로 보입니다만은 자제를 해야 되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높이 나오는 것은 임기 초 현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면은 엄청난 피바람이 불 거야. 뭐 인사도 자기 위주에 할 거야 했는데 뭐 기업인도 장관 후보자 임명하고 하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다르네. 여기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중도층들이 상당히 그래? 그런 대로 잘하고 있네. 이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가는 것이지. 근데 이제 이 지지율에 만족해서 즐기면서 이것 봐라. 해도 되겠네. 하면서 지금 독주를 시작한다. 지지율 떨어집니다. 그리고 막장으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역대 어느 정권 1, 2년 이상 권력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 대통령들 또 역대 권력을 잡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꼭 해주고 싶어요. 지지자들을 넘어서라.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하면은 40% 정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50% 정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지자를 넘어선 정치를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도 말년에 행복합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구속 수감되는 거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역시 똑같은 말로를 걷는구나.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잘하려면은 50%를 향한 정치를 아니라 80%, 100%를 향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겁내고 있는 각종 범죄, 뭐 8개 혐의로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래 그 정도면 이제 대통령은 잘했으니까 봐도 돼라고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을 과시한다. 몸에 있는 알통을 과시한다. 근육질을 과시한다. 이건 아닌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지자를 넘어서라. 그러면 지지율이 높아진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